YBN TV 뉴스입니다. 오늘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는 민선 7기 시정 목표와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의회 박소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주시의회 이대성 의원님 오늘 안 오셨습니다. 나주시의회 임채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주시의회 지창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금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지역 신정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의회 김영덕 총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전공대 유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마 여러 지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전공대가 정상적으로 개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예타를 면제받는 부분도 그렇고 또 나주시가 한전공대 개교 과정에서 또 운영 과정에서 얼마만큼 재원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밝혀드리고 또 나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밑가람동에 와주신 나주에서 이주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강주나 전남에서 이주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또는 전국에서 이렇게 빛가람동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되어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 또 교육 여건 문제, 또 상권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빛가람동 시장에 대해서 더 발전돼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좀 더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잘하셨습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입니다. 과거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저와 또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인규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없지만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해 나가면 차츰차츰 하나씩 해결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 사는 빛가람동 그리고 나주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 항상 낮은 자세로 깨끗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백화점 지역 내에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스물스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규 시장님께서 늘 주창하시는 혁신도시와 함께 호남의 중심 나주를 만들겠다 하는 꿈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드는 그런 소중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지난 1월 달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성과를 가졌습니다. 10년 전에 무명의 도시 나주가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만들었듯이 이번에 한전공대를 나주에 유치한 것은 정말 10년 만에 우리 시민과 우리 시장님이 함께 이루는 정말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시장님께 열심히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강조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장서서 가장 고생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서니까요. 2년 전 이 자리가 생각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죠. 후보를 모시고 우리 나주 시민과 나주 지역위원회가 혁신도시 시즌2와 한전공대를 건의했던 아마 그날이 첫 번째 한전공대에 대한 첫 번째 건의였을 겁니다. 그것이 2년 만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린 것은 우리 모두가 하면 된다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희망을 힘차게 서로 나누고 또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각 분야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큰 내일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의 변화와 성장은 객관적인 수치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구 감소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액을 꾸준히 증가시켜 예산 규모도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빚은 모두 갚아버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2019년 동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역점 시책과 현안사항, 지난해 시장님 연두순방 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9년 역점 시책입니다. 첫째, 클린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을 수시 정비하고 주변 공터에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둘째,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와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 기능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복지기관,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자원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안 건의사항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야외 스키장장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동은 총 인구수 대비 40대까지의 인구가 8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으로 혁신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만님이 건의하신
LG화학 공장 증설 문제 등 16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우리 동에서 현안 사업으로 건의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추가 설치는 호수공원 앞 주차장에 2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전망대 앞 주차장도 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김영추님이 건의하신 빛가람동 남측 수질보건센터 부근 진입로 확장 및 로터리 설치는 지난해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희님과 한혜정님이 건의하신 악취관리 구역 지정은 나주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 추진으로 혁신도시 반경 이격거리를 확대하고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 지정을 확대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불가건은 이기택님이 건의하신 경로달별 보험금 지원, 주 부식비 추가 지원은 보험금은 시설 운영자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라서 별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 부식비는 공동급식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만님이 건의하신 호수공원 관리사무소의 주민 편의시설 개편 재검토는 관리사무소는 공원, 녹지관리 인력의 탈의실과 대기실, 장비 창고로 이용되며 현재 사용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개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취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심각하게 다루고 많이 어려움도 컸습니다. 봉황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대비 공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곳에도 우리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다가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미린 쪽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악취 문제가 다행스럽게 거기에 아파트가 새롭게 입주를 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바로 옆에 들어오는 그 우리 진입로에 있는 오리사죠, 오리 집을 폐업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과 이제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가가 다 나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걸 매몰차게 지금 3km까지 해놓고도 저희 시는 정말 이쪽 저쪽 정말 입장이 다 난처합니다. 생계 문제인데 왜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냐 하고 시에다가 항의를 하고 또 그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했을 때 저희들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3km 완경으로 했었던 것인데 3km도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km 내외에도 지금 다 그 폐업 보상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폐업 보상을 다 하려고 보니까 수백억 가져야 됩니다.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상당한 시간이 가야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이번에 지금 저쪽에 이야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퇴비장 저쪽에 그 허해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기존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돈분이라고 해야 맞죠, 돈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뜯다가 보니까
당초에는 스레트만 생각하고 배역보상을 했는데 듣다가 보니까 그 밑에 나오는 성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저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무려 추가된 것이 몇십억이 더 돼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예산 마련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3km 내에도 지금 수백억이 소진이 돼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사나 우사 다 이게 3km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키우고 있는 농가분들도 분명히 일리가 있죠. 왜 우리가 기존의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잘 벌어먹고 사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그때 굴러온 돌 찾고 박힌 돌 찾고가 나옵니다. 제가 언제 그 이야기 한번 했다가 정말 여기서 그 말만 갖고 이야기 한 통에 제가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애국에서 이야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시민인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안 돕고 누구 입장에 서고 누구 입장에 안 서고 그럴 입장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 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빠르게 좀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세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의존세입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얻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 의존세입이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 없이는 우리가 이걸 사겠다 하고 얻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축분 처리나 이런 시설 처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나오면 반납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있어서 지방국고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재정국고를 해야 된다, 자꾸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 악취 해결 문제 해결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임동성 중앙아파트라겠죠. 법적으로 5km까지 돼 있는데 이걸 5km까지 왜 안 하느냐. 이걸 만약에 5km까지 지원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올린다 한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더러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자리에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살아남지도 못할 것입니다. 협회로부터 굉장히 저항을 받습니다. 3km 해놓고도 정말 저분들이 많은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아마 민선 7기에서 했죠. 의회 7기에서 그 결정을 내렸었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빠르게 좀 해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LH공사가 이 도시를 떡하니 만들어서 나주시한테 던져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TV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혁신도시 안에 다리 교량이 12개인가 있대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2개인가 있는데 어저께 TV에 보신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실 수 있을 내용입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요 구간은 광주광역시, 요 구간은 전남도, 요 구간은 LH공사에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다리를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거거든요. 줬으면 결국 나주시는 그 내용만 본다고 하면 부실 시공하는 시로 딱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을 때 우리는 구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급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여기다 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 어려움을 준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부영시 씨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파트를 어쩌습니까? 제일 잘 짓는 곳이 아마 부영일 것입니다. 여기다가
정말 메이저급에다가 아파트 짓도록 했으면 이 5만 안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7만도 찰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누가 아파트 한 채를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사정해서 부영한테 맡겼습니다. 맡겨놓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부영을 내치고 있으니까 부영은 부영대로 화가 나겠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 탓도 못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입장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과거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정공대 무엇 때문에 이 한정공대 유치하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도 정말 어려움이 컸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당히 내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인데 입이 지어가지고 아직도 말이 좀 어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입이 지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걸 못 얻어오면 너는 능력 없는 놈, 이렇게 매도할 거 아닙니까?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이 자리에서 했는지 저 자리에서 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엊그제도 우리 공동기금을 조성 안 한다고 광주광역시장님이 저한테 심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과거에 해놓은 일이지만 안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과거의 시장님들이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 이행하겠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하니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은 우리가 여기에 좀 써야 쓰겠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100%를 감면해줬기 때문에 세금이 수입이 작습니다. 또 2023년까지 50%를 감면해줬기 때문에 2023년이 넘으면 그때 하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뭔 여러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광주는 뭐 저 참기운이 돈데 나주는 따숩기운이 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언론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던가요? 광주가 혁신도시가 아니었으면 언제 요 아파트 한 채 20억이 갔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나주시는 배불러 죽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 지금 지난 연말까지 해서 세금을 걷어들였냐? 전체 536억을 걷어들였습니다. 536억. 시민들한테 정주여건 계산하는데 얼마 현재까지 들어갔냐? 153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봐도 지금 여기에 당장 투여돼야 할 돈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전혀 누가 대변해 주려고도 않고 우리가 그 전체가 우리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한정공대는 이건 죽어도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이해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복합 혁신센터를 짓기 위해서 약 한 2,800평가량 사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혁신센터가 저희들이 490억 원 당초의 계획은 한 1,000억 들여서 충분히 좀 치서서 그쪽으로 모든 이 시민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기재부가 그 승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까지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490억 원을 들여서 우선 지서 가지고 나중에 또 증축해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도저히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시골 형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선 소위 말하면 그 비시값이라고 하죠. 그게 안 나와요,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승인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490억 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1,000억 정도 들어가면 국가가 사실은 800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200억을 지자체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현행법은.
200억은 국가가 주고 800억은 지자체에서 대서 지서라. 결론부터 말한다면 쥐지 말한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나누어 가지고 490억 원을 갖고 지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200억을 얻고 또 나머지 190억은 도가 190억은 도가 내고 또 우리 시가 100억 되고 해가지고 우선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금년 7월 1일자부터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이 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달라지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수당으로 해결들을 다 해왔습니다. 오랜 하루에 근무를 많게는 16시간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운전자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부족한 것은 전부 돈으로 때웠어요. 소위 말하면 수당으로. 이렇게 줬던 것을 법으로 규정해가지고 이제는 일주에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조금 실력이 늘으면 광주로 가가지고 광주 시내버스로 하고 광주 시내버스를 하다가 실력이 좀 늘면 고속버스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냐. 운전자가 나주시의 운전자가 90명이 부족합니다. 90명. 전국에 똑같은 입장이 됐잖아요. 전국에 운전기사가 16,000명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시가 일자리 경제과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은 오직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그 몇 단위에 계시는 젊은 여성들 운전을 배우시단다고 하면 그 교습비를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 형태로 작은 버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완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이 버스 노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혁신도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조금씩 변경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혁신 셔틀버스는 30분 동안 양방향으로 갔던 것을 15분 동안에 양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700번 버스는 당초에 운행시간이 70분인데 운행시간을 35분으로 줄이고 배차 시간도 15분에서 25분 걸리던 것을 12분에서 15분으로 조정을 했고 또 701번은 당초에 운행시간 35분인데 운행시간을 약간 더 늘려갖고 40분으로 하고 배차 간격은 같이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99번은 2시간 10분대에서 2시간 30분대로 이렇게 배차 간격은 32분대로 했는데 2시간 10분에서 해가지고 12분에서 15분대로 배차 간격을 좀 줄이고 버스는 조금 줄였다고 그렇습니다. 32대 운행됐던 것을 32대에서 26대로 좀 줄이고 1160번은 운행시간은 60분인데 그건 또 75분으로 좀 늘리되 배차 간격도 3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있었던 것을 30분 간격으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운행 대수가 4대였던 것을 5대로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해서 1월 26일자였죠. 1월 26일부터 조정을 좀 하고 조금은 더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그런 피해를 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개선책이 지금 당장은 얼른 안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행구 시장님과 우리 불안동과 주민가들에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비크라운 동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진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발전과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일단은 많은 일이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이번에 아마 제가 그 혁신도시 인근에 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을 부문을 하나 설치했으면서 이렇게 건의했고요. 또 우리 유치원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별로 유치원마다 다 다니면서 또 정보를 알아야 되지만은 유치원 모집의 데이터를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데이터를 해서 해놓으면 우리 학부모들이 그 데이터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전체 유치원 모집 현황 나올 수 있게끔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 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하는 것이 다 우리 지인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백가람 정부인들 의견을 하나 듣고 또 해결해 나간다 정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뒷가감동 동민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뒷가감동 주민들 그리고 각 단체장님과 또 총장님들 그리고 우리 강영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많이 오셨고요. 우리 팀장님도 많이 오셨고 우리 주무관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환경, 교육, 복지, 교통 여러 가지 많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최명수 도의원, 김정민, 지찬남, 우리 박서륜 의원님과 열심히 해서 빗가운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선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 한꺼번에 뵙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소소한 얘기까지도 귀 기울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시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요. 5mm 관련 주변의 악취 문제는 이제 포로 하늘채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보상 가지고 선민농장은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남아있는 돈의 축분,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현장 방문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우미린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은 제가 설 전후로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못 뵈신 어르신들 계시면 다시 한 번 더 자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노제구역 연모회담 쪽으로 악취는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혁신 영농조합 그 퇴비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밤에 제가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미린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서 솔직히 냄새 많이 나는 건 제가 우미린까지 냄새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는데 제가 밤에 11시에도 민원해서 한 2차례 정도 현장 방문해가지고 현장 방문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단지 진짜로 여기서 냄새가 나는 건지 현장 조사 정도만 할 수 있었던 건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계속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문제하고 자본의 문제가 충돌될 때는 결국은 생명의 문제로 기결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제 정책 판단의 문제고요. 총 효용성에서 결국은 시민들의 생명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SRF는 이제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내일 이제 4차 당사자 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2021년에 5천여 명의 캐코텍이 한족공대가 유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돌아갈 때에 만약에 SRF가 가동이 된다면 세계 석학들이 와서 이 지역이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좀 담아봅니다. 아울러서 악취 문제는 좀 단계적으로 조처가 돼야 된다고 이제 시장님이 좀 말씀을 하셨고요. 아울러서 퇴비 공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폐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3km 지금 1km에서 3km 그 확대 조리안이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진행이 될 텐데요. 아마 우사하고 돈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축산업자들 간의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이제 조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주정차 문제가 앞으로 좀 심각해질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공영주차장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지화하는 문제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속에 있어서도 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니까 단계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는 게 이제 나주시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성차 문제에 있어도 앞으로도 더 폭발적인 민원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좀 현명하게 같이 나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시민들과의 일선에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교육 복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교육 특화 문제 그리고 한정공대로 인해서 IT 고등학교가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 또한 교육 복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혁신도시 촉진 요인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SRF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면 상가 활성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빌미가 좀 생겨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우러서 앞으로는 이제 쓰레기 배출 시간에 아침에 미관상 상당히 시민들의 출근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쓰레기 배출 문제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배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상가의 그 스탠드 벌륜이 길거리에 버젓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한 개의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 혁신도시 거버넌스가 주축이 돼서 아울러서 혁신도시 안에 디자인위원회가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혁신도시의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라는 어떤 중대점 기점을 올해 안에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 다 강윤규 시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송금주 이제 국회의원님도 같이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천여 명의 동직자들도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리라고 생각하고 환경 문제 관련해서 또는 주변 여건 관련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당부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러시고 오로지 시민만 보고 가자. 저희 모든 공무원들, 천여공직자 여러분, 혁신도시와 원도시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행복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동의합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말씀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저희 미 차원에서 꼼꼼히 정리해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또 시간 때문에 미처 진행 못하신 분들은 공장국에 의식을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나주시는 나주와 전주가 하면서 전라도라는 지명을 쓴 지 1000년이 됐습니다. 그 1000년을 잘 갈무리하고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정공대가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공대는 학부 중심의 대학이 아닙니다. 학생은 1000여 명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그 가족을 포함하면 약 한 5,000명가량 될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이 대학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여 공직자와 함께 이 자리 앞에 계시는 모든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과 뜻을 합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대학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